안녕하십니까. 서울예일 치과 김기도입니다. 자, 턱관절 질환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턱관절 질환은 치과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 비교적 조금 생소하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영상에서 턱관절 질환에 대해서 더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턱관절 치료 주의사항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저희 병원에 이제 척관절 질환을 치료받기로 하시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건데, 우선 턱관절 질환은 이제 턱관절이란 기관은 매우 섬세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충격에도 큰 디스크 질환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우리 몸이 가지고 있는 많은 관절 중에서 유일하게 가장 약하고 섬세한 기관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 증상은 턱의 소리, 턱의 통증, 턱에 딱딱거리는 소리, 덜그덕거림, 입이 벌릴 때 덜그덕거린다든가, 입이 잘 안 벌어진다든가, 혹은 이제 이명, 두통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은 급성 질환이었다가 오히려 만성으로 감으로써 환자분 불편감이 좀 줄어들 수 있으나 실제로 병은 심각해진 상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좀 소리가 난다거나 예전에 아팠는데 좀 시간이 지나고서 안 아파지거나 소리가 안 난다고 해서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디스크가 더 심각해져서 디스크가 아예 녹아내렸다거나 아예 그냥 그런 상황일 경우 오히려 환자분 자체는 편했다고 느끼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게 좋은 상황만이라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턱관절의 우선은 원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단단한 음식이라든가 그런 음식 등을 한쪽으로 씹는 습관 등이 우선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너무 딱딱한 음식을 오래 씹는 것은 턱의 이제 근육이라든가 인대를 필요하게 만들어주고 인대가 삐게 하는 역할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딱딱한 음식은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턱이 좀 아플 때는 무르고 부드러운 음식만을 골라서 좀 드시고요. 좀 잘게 드시고 좀 양을 좀 줄이시고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식사는 꼭 양쪽으로 좀 웬만하면 드시고요. 근데 한쪽으로 씹을 때 너무 턱이 너무 심하게 아프다면 할 수 없이 좀 편한 쪽으로는 좀 씹는 게 나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지나치게 입 벌리기. 많은 경우에 생기는데 이제 크게 하품한다든가 제 환자 중에는 친구랑 입 벌리기, 입을 누가 더 크게 벌리나 내기를 했다든가 그 후로 이제 턱이 우두둑하면서 그 후로 턱이 잘 빠지는 환자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입을 너무 크게 벌리는 장난 같은 거, 하품할 때도 너무 입 크게 벌리지 말고 조금은 좀 주의해서 벌리면 약간 살짝 입을 좀 적게 벌리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좀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턱에 대한 충격 외상, 운동이라든가 사고로 인해서 턱에 심한 충격을 받았을 경우 이제 턱 관절의 염증, 턱 근육의 타박상, 염좌 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 이제 그게 턱 관절의 급성 만성 질환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4번 이 매우 중요한데, 이갈이, 이약물기 이런 습관 등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갈이라는 거는 보통 이제 잘 때 이를 가시는 분이 있고요. 이약물기라고 하는 건 자는 때는 아닌데 깨어 있을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든가 혹은 운동하시는 분들이 운동하시거나 집중하거나 이럴 때 이를 악무는 버릇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이를 가는 환자분들도 실제로 잘 때 이를 뿌득뿌득 소리 내서 가는 분들은 굉장히 적어요. 실제 대부분의 환자들은 이를 소리 내서 갈지 않고 그냥 이를 악문 상태로 소리 나지 않는 상태로 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자는 시간 중에 굉장히 한 2-30분 정도로만 이를 갈기 때문에 실제로 옆에 같이 생활하시는 분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환자분이 근데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유독 좀 턱이 좀 불편하거나 혹은 환자분들 중에 간혹 알거든요. 잘 때 내가 좀 힘을 주고 자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있고요. 물론 가족분들이 확실히 이를 갑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더 확실하고요. 그런 분들이 있거나 혹은 긴장하거나 일할 때 스트레스 받거나 혹은 운동할 때 집중할 때 자기도 모를 때 이를 악무는 버릇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는 굉장히 턱에 안 좋은 버릇이에요. 이런 분들은 꼭 이런 것 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불량한 자세와 습관.
이제 뭐 책상에 턱을 개고 앉아 있다든가 목이 구부정하다든가 뭐 그런 경우가 또 턱 근육 주변의 근육을 긴장시킴으로써 만성적인 턱 주변 근육의 통증, 근육통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불량한 자세와 악습관, 턱을 갠다든지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뭐 이런 것 등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군대 가시면은 사회에 있을 때는 일 안 가는데 군대 가서 이등병 때 일을 간다든가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예상치 않던 급격한 스트레스는 이런 신체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이제 근육 같은 것들이 굉장히 긴장하기 때문에 이도 갈고 안 나던 이도 갈고 작은 거에도 굉장히 근육이라든가 인대가 쉽게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자신이 스트레스 받는 것을 풀려는 노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량한 치아 상태. 턱을 보호하는 제일 중요한 기관이 치아예요. 그래서 치아가 건강해야지만 턱이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어금니가 부실하거나 어금니가 제대로 있지 못하는 뭐 빠졌다거나 많이 썩어서 없거나 혹은 뭐 앞니가 제대로 이게 갈리지 않는 앞니는 가는 역할을 하는데 제대로 그런 일을 못할 경우에는 그 부위의 턱에 문제가 생겨요. 그 치아가 턱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어금니가 없어서 치아가 못 무면 무는 힘들이 대부분 다 턱으로 가요. 턱으로 하기 때문에 턱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턱을 움직일 때 앞니들이 그 턱이 움직이는 반경을 결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앞니가 제대로 그런 가이드를 제대로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밑에 턱이 움직이는 그 힘들이 다 턱관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턱관절에서 결국은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건강한 치아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요. 치아 자체는 건강하여도 이 부정교합이 심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부정교합이 심하시면은 이 교합력이라는 것은 사실 엄청나게 큰 힘인데 이것이 이제 벌리는 근육과 씹는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정말 미세한 신경으로 조절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근육과 신경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줘요. 이 주변에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부정교합은 근데 이 상황을 깨트리는 역할인 거예요. 이 신경과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일 때 이 부정교합으로 인해서 치아가 미세하게 부딪히는 것은 굉장히 턱 주변에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턱관절에 굉장히 만성적인 외상을 주죠. 그래서 말했던 7번 치아가 상태가 건강해야 되고요. 부정교합이 없으셔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이갈이 이 약물기 이런 습관이 없으셔야 되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 가지가 있으실 경우 이 세 가지를 없애는 치료를 하셔야죠. 그래서 보통 치료 기간은 급성이면 그러니까 원래 건강한데 일시적인 문제로 그냥 단순한 근육의 타박상이라든가 인대 염좌 같은 게 있으면은 뭐 수주간에 치료로서 금방 낫는데 만성적인 상황이었다. 예전부터 좀 있었던 만성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뭐 부정교합이 때문에 연관된 교합이 안 좋아서 생기는 그런 문제다. 혹은 뭐 치아가 오랫동안 건강하지 않아서 생기는 만성적인 상황이었다 하시면 뭐 3개월에서 6개월 뭐 그 이상도 충분히 걸리고요. 걸리게 되면 이 치료 자체 안정을 위해서도 치료가 다 끝났어도 이 치아 스플린트 착용을 계속하는 등 오랜 관리가 필요하세요. 치료가 끝나고도 스플린트를 계속 주기적으로 끼시고 관리가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턱관절 질환 치료를 하면은 개구 제한, 통증, 이명, 두통은 상당 부분 개선이 돼요.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물론 여기서 말한 두통과 이명은 턱관절로 인한 두통과 이명일 경우고요. 덜그덕거림이라든가 딱딱 소리는 현저하게 개선이 될 수 있으나
현저하게 개선이 되거나 없어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틀려서 좀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일부의 경우 약간의 얼굴 비대칭도 해결될 수는 있는데 이것은 그렇다고 해서 비대칭을 해결하기 위해서 턱관절 치료를 하진 않고요. 턱관절 치료를 하다 보니 얼굴의 비대칭이 어느 정도는 좀 개선이 될 수도 있다는 거지. 반드시 개선이 된다고 약속드리거나 아니면은 비대칭을 개선하기 위해서 턱관절 치료를 하지는 않는다는 거. 치료 방법은 보통 첫 번째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게 물리치료고요. 뭐 주 3회 정도 이상의 물리치료를 하면은 일시적인 외상, 뭐 질기능식을 씹었다든가 하품을 했다든가 턱을 갰다든가 아니면은 치과 치료를 받다든가 해서 이제 일시적인 근육통이나 이제 인대 등의 삔 듯한 통증에는 매우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집에서 10분 이내로 온찜질을 수시로 해주는 것도 매우 효과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약물 치료는 이제 근위 환자가 들어있어서 일시적인 근육통이라든가 삔 듯한 통증에 매우 효과가 좋아요. 하지만 이게 조금 졸릴 수는 있습니다. 좀 봄에 같은 때는 조금 졸릴 수는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보톡스 치료인데요. 보톡스 치료는 약간 이제 만성적인 근육통 및 이상 근육의 과긴장 등의 효과가 매우 좋아요. 주사 놓는 위치는 측두근, 이제 관자놀이 부위에 측두근이라는 데 놓고요. 사각턱 부위에 교근이라는 부위를 보통 많이 놔요. 그리고 필요시에는 어깨에 있는 승모근이라는 부위도 놓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근육에 좀 힘을 좀 줄여가지고 환자분들이 조금 나도 모르게 이악물기라든가 이갈이가 있어도 조금 더 그 안 좋은 상황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보톡스 치료까지도 환자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제 미용적인 효과가 부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좀 그런 점을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 치료 같은 것도 이제 자세가 좀 안 좋거나 아니면은 이제 만성적인 근육통을 풀어줄 때 일종의 스트레칭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통이라든가 근육 과긴장 등에 좋으면 이것의 장점은 또 집에서 환자가 좀 손쉽게 할 수 있다는 거, 좀 손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좀 바른 자세를 갖도록 노력하는 추가적인 좀 이런 것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 치료는 제가 여기서는 좀 설명을 안 하고 다른 영상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섯 번째, 턱관절 하시면은 이 스플린트, 입안에 끼는 장치를 많이 아시죠? 이 장치는 사실은 제일 좀 어떻게 보면 턱관절에서 조금 보편적이고 많이 쓸 수 있고 효과도 굉장히 양호한 치료 방법인데 이제 장치를 장착함으로써 이제 만성적인 근육통이라든가 과긴장, 이제 근육 긴장을 풀어주는데 매우 효과가 좋고요. 그리고 교합이 안 좋거나 이제 치아가 안 좋아서 교합이 안 좋으신 부정교합 때문에 교합이 안 좋을 때 스플린트를 끼면은 이 나쁜 교합 효과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교합을 좀 차단해주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 만성 외상을 제거하는데. 물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플린트를 빼면은 다시 그 안 좋은 교합이 다시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환자분한테도 늘상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운동하다가 삘 수는 있잖아요. 삘면은 쉬면은 되는데 뼈는데 쉬지 못하고 계속 운동하면 그게 문제가 되거든요. 무슨 말인 거 하냐면 스플린트를 24시간 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꼈다 뺐다만 해도 우리가 뺐을 때 생기는 그것 때문에 턱관절에 문제가 있어도 스플린트를 끼므로써 다시 또 휴식 기간에 들어가면서 이제 많이 심각해지는 것을 막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스플린트를 24시간 계속 평생 껴야 되냐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이게 근데 하나 단점이 있는데 이게 장치를 끼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좀 많이 거부하세요. 불편감이 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많이 불편해하시는데 이게 잘만 착용하면 효과는 매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좀 이갈이 할 때 이갈이 환자들 자기 전에 끼시면 매우 좋고요. 운동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일할 때 이제 좀 이악물기가 있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 일할 때라든가 운동하실 때 끼시면 좋아요. 이제 물론 운동할 때 끼시는 거는 마우스피스라고 해서 또 다른 형태의 스플린트가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라도 하시면은 굉장히 턱이라든가 치아 보호에 매우 좋으니까 운동하시는 분들도 꼭 이제 이런 치아 마우스피스를 이용하시는 것을 권유드려요. 이제 그 다음에 교합 조정인데 교합 조정은 뭐냐면 이제 치아를 다듬어서 교합 간섭을 없애는 치료예요. 이거는 부정교합이 그렇게 심하지 않은 환자에서
이제 스플린트 하고 나서는 스플린트 하고 나서 이제 부정교합으로 인한 외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조금 치아를 모양을 다듬어 가지고 치아를 좀 깎아 가지고 좀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깎아 가지고 이제 좀 외상이 있을 수 있는 교합 간섭을 없애주는 치료입니다. 7번째는 이제 치아 교정이나 광범위 보철 치료예요. 즉 보철이란 건 뭐냐면 금니나 도자기죠. 도자기를 씌우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부정교합이 정말 큰 환자에서 이제 스플린트 후에 교합 조정만으로는 이 사람의 교합 간섭을 모두 없앨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는 이제 치아 교정이나 이제 광범위 보철치를 통해서 이제 교합 치료를 하시는 것이 유익한데, 이게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드는 만큼 조금 신중을 기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환자가 원래 나는 교정이 생각이 있었거나, 아니면은 나는 원래 치아가 안 좋아서 원래 치료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었으면 겸사겸사 같이 하시면은 좋아요. 그래서 그러신 분들이 좀 턱관절이 있으면 미리 좀 처음에 스플린트 치료를 먼저 하신 다음에 이제 치료를 들어가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십니다.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꼭 턱관절이 아니었어도 이제 교정 때문에 오셨어도 내가 이제 진찰 받아본 경우가 턱관절이 있었다면 환자분이 조금은 내가 이제 스플린트를 교정 치료 전에 혹은 임플란트나 금니, 도자기 이빨 치료 전에 내가 스플린트를 좀 한번 하고 싶다고 하시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은 바로 도와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비용은 조금 많이 들어요. 기간도 좀 길고 번거로우시겠지만 사실 환자들한테는 매우 유익한 치료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한번 여건이 되시면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